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김철구 부원장입니다. 저는 1996년에 김학과병원에서 안과 전공 일을 시작했고 현재 안과 의사로서 26년 차, 망막 전문의로만 22년 차입니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 조직이고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수술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망막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망막박리, 광반변성, 망막점막, 당뇨망막병증 등을 포함한 모든 망막 질환을 진료하고 망막 질환 외에도 백내장과 인공수정체 탈구도 진료와 수술을 겸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망막 수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할 확률이 2년 내에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망막 수술을 하는 경우 보통 망막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망막 수술을 하고 난 후 환자의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과는 조건과 난이도도 모두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망막 수술, 즉 유리체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유리체가 없다는 것이죠. 백내장 수술은 눈 안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대신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수정체 뒤에 수정체를 받쳐주던 유리체가 없으면 수술 중 수정체가 뒤로 밀리거나 눈이 매우 꿀렁꿀렁해져서 수술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한 책상 위에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보다 허공의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이 훨씬 어렵잖아요. 이런 망막 수술로 발생한 백내장 수술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는 또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환자분들의 경우 백내장 수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나 아니면 망막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모두 할 수 있는 망막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 숙련도가 필요한 합병 백내장이나 외상 백내장, 그리고 백내장이 아주 많이 진행된 과숙 백내장 같은 경우 수술 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중 수정체 낭을 싸고 있는 막의 파열로 발생할 수 있는 훈낭 파열이나 수정체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약화돼서 수정체가 빠지는 수정체 탈구 등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이 아닌 망막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망막 의사는 이런 경험이 많아서 이 어려운 케이스에 수술을 가능한 대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망막 전문의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수술하는데 저는 크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망막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인데 아마도 제가 좀 소위 말하는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수술한 환자의 결과가 좋을 때 느끼는 그 보람과 기쁨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알아주시고 감사하게도 또 환자분들도 찾아주시고 주변에 있는 동료 의사들도 저를 믿고 환자를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후배들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케이스는 저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김안과병원에 있는 닥터스 한 라인이라고 해서 안과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의뢰받아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협력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주도에 계신 어느 의사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저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다행히 수술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였는지 그 후로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케이스는 저에게만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많은 수술의 경험이 있다 보니 수술 성공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죠. 하지만 치료의 결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먼저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길어질수록 환자에게는 좋지 않거든요. 부작용의 위험도 커지고 또한 수술 후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에서 오는 판단력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망막 점막 수술을 할 때 망막 앞에 있는 막을 벗겨내야 하는데 망막에 손상 없이 벗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유착이 작은 부분을 찾아서 가능한 한 번에 벗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벗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적게 벗겨내도 수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유리체와 증식막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제거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유리체를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수술 후 증식막이라는 게 다시 자랄 수 있고요. 그래서 눈에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제거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의 것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사실 또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의사 개인의 경험에 의한 정확한 판단인 거죠. 사실 처음에 수술할 때 이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길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이 보인다라고나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은 이런 거죠. 돈은 돈대로 들고 환자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의 시력에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수술이죠.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제가 하는 수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먼저 판단합니다. 또한 눈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나이,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환자의 수술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 등을 같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수술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엔 일단 설명을 드리고 환자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면 수술 중간에 위기 상황이 생길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눈 상태가 안 좋고 수술이 어려우면 의사도 환자도 수술로 기대치가 낮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반면 누가 보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 중간에 예상치 않은 문제로 결과가 안 좋게 되는 수술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 중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6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망막박리 환자를 제가 7번에 걸쳐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실은 수술을 권해드렸지만 환자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수술을 원하셔서 다시 오셨는데 처음 뵐 때보다 훨씬 눈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거였어요.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이어지더라고요. 중간에는 또 안압이 높아지기도 해서 녹내장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재수술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뇌경색이 오시기도 하셨어요. 결국 7번에 걸쳐 망막 수술을 했는데 결국 이제 성공을 했죠.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저도 많은 부담이 돼서 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 아니면 이분이 다른 곳에서 어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망막이 안정되었을 때 환자분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중간에 저를 못 믿고 사실 다른 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저를 믿고 끝까지 맡겨주신 거니까요. 사실 망막 수술이라는 게 까다롭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 이유는 시력과 가장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번 쉽지 않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망막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수술에 들어가고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환자들을 내가 수술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수술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료와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의는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까지 잘 치료해서 그분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스승은 환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환자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